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셜리브라입니다. 자기 전에는 목이 칼칼하지 않았는데 자고 나서 목이 칼칼해요. 그래서 말하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어쨌건 뭐 엄청 심한 정도는 아니라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나 이제 운전해서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빙판길 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조심하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ETC가 가격이 빠졌어요. 응? 그럼 다른 코인도 어차피 지금 다 약세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DCG에 관해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면 확대 해석해서 DCG에서 팔아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약간 미온적 상승이 있으면 DCG에서 사서 이게 올랐나요? 네. 여기 DCG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코인들에 관해서 지갑 주소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확인하면 진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근데 그것 자체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냥 확대 해석을 해버리는 상황, 거기에 동조돼서 좀비같이 부하 내동 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코인 투자는 진중하게 해야 됩니다. 페이크적인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집중된 얘기가 아니에요. 과연 2025년까지 XRP든 이더리움 클래식이든 뭐 나머지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과연 그때까지 잘 끌고 가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예. 저는 항상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진중하게 리스크를 크게 지지 않는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장기 프레임으로 코인 투자를 해야지, 큰 수익과 연결돼 있지 그냥 단기적으로 나는 뭐 어떻게 될 거야 단기간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분들은 아마 이미 시장을 많이 떠나셨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거기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매일 뭐 똑같은 얘기하면 이제 지겨우니까, 엔화가 강세 흐름으로 급작스럽게 바뀌었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서 이제 제가 선진국은 장기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갈 거다. 경기가 됐건 통화가 됐건 이런 말씀을 드린 지 꽤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뭐냐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일본은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의 자산, 유로존의 자산, 미국의 자산을 서서히 팔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게 급격하게 팔아버리면 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서서히 올렸듯이 일본 중앙은행도 아마 서서히 팔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했던 중국을 위시한 이머징 국가의 성장과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의 하락을 아마 더 역행해서 부추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마 지금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이 프레임은 계속 강조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어쨌건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면 그게 일본 경제에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또 하나 이거는 피델리티에서 나온 건데, 연준에서 금리를 연준에서 금리를 5%까지 인상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급격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3%대의 금리를 아주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2025년도, 2026년까지도 엄청 오랜 기간까지.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은 금리가 인하돼서 이런 게 오면 앞으로도 장기 고성장이 될 거다. 선진국이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아마 보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텐데, 이 점도표가 사실 모든 거를 얘기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동결 구간이 올 거고 금리 인하 구간이 올 텐데 2023년에 아마 요 구간을 잘 노리셔야 아마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전문가들 견해를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11월 기존 주택 판매는 7.7% 감소한 409만 채,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다. 근데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한국 주택 시장이나 중국 주택 시장에 관해서만 비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미국도 지금 녹록치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아마 지금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과연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석인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도 강행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대중들은 그냥 코앞에 있는 지표만 가지고, 뭐 오늘 CPI가 어떻습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 근시안적인 해석과 추론을 해버리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저 엘리트들만의 이제 해석이 있는 거죠. 왜 지금 대중을 힘들게 하고 경기를 폭망으로 몰고 갈 걸 알면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까? 이게 과연 향후의 가상자산 시장과 CBDC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사실 정답이 있어요. 그리고 1281원까지 떨어졌었어요. 지금 아마 이거보다는 올라갔을 텐데, 어쨌건 일본의 금리 인상이 단기적인 어떤 그런 트러블의 트리거로만 전락하지 않고 장기 프레임으로 아마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전기 가스요금 더 오른다. 전기 올해 인상분 2.7배, 가스료 1.5, 1.9배. 제가 이제 한마디만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분쟁이,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분쟁이라고 할게요. 유튜브에선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분쟁이 봉합이 됐다. 이게 종료가 아니라 봉합이 되면 일시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이게 과연 떨어질까? 이거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올라간 전기세, 가스요금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2023년, 4년, 5년, 6년, 예를 들어서 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임금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내 자영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확장할 수 있을까? 비례해서. 사실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왜 코인 투자를 하는지. 지금 물론 약세 흐름에 보잘것없긴 하지만 어느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역전하는 순간이. 세계적 암호화폐 채굴업체 코어 미국서 파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기업이 이것도 인수합병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아마 보이저랑 쓰리어로우 캐피탈 그리고 셀시우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어떤 큰 손이 뭐 인수합병 하겠죠. 그리고 얘 보면 마이너스 금리 폐기, 완전히 그냥 폐기시켜 버리겠다. 이게 사실 지금 그죠? 시장을 요동치게 이제 만드는 건데, 뭐 어느 순간 미국에서 다시 미온적인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아마 달러를 다시 올려놓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강달러로 신흥국 죽이기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과거 방식의 해석 패턴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어쨌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미 경제학자들이 내년 경기 침체 확률 70%, 고용시장 직격탄. 열의 9이 거의 90% 정도가 내년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다 이러면 이게 대중들한테 이게 확정돼 버리거든요. 이걸 또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통수를 치면 그거는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그래 놓고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시기에 만약에 하락이 오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은 또 그럴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에 많이 미디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2024년 1분기까지 실업률이 평균 4.9% 집계되며 정점을 찍을 거야. 근데 내년 2분기, 3분기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감소한다?
감소한다. 자, 임금이 감소하면 일시적인 인플레 하락은 분명히 도모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년에 안 좋다라고 이제 미디어는 얘기를 하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 그거를 100% 그냥 수용해서 해석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여기 보면 내년엔 서울도 규제지역 해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녹일 수 있을까? 고금리 지금 제가 보니까는 몇 프로? 네, 뭐 8%? 8.5%막 이래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만약에 떨군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떨굴지, 그리고 만약에 그 6%대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면 부동산이 이렇게 됐던 패턴이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인구 감소와 메타버스, 웹3 이런 것들이 현물 경제를 빨아당기면 과연 부동산이 지금까지 했었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이렇게 수년간에 상승할 수 있을지, 자기 집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맞지만 투자로서의 어떤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미국행, 러시아는 중국행, 전쟁 300일 맞아 장기전 대비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어요. 자, 장기전이 되는 건 맞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 말로는 2025년, 2026년까지도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중간에 봉합은 있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사람들이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여기서 극적인 뭔가 봉합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일시적인 상승장이 도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엔저는 못 참지. 일본 몰려간 한국인. 코로나 이전보다 많았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전체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인이 3분의 1. 와, 진짜 많이. 네. 100% 중에 3분의 1, 33%가 한국인이래요. 일본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노제패는 어디 갔나? 예? 사람들이 말했던 노제패는 과연 어디로 갔는지. 저는 일본을 배척하지 않아요. 제 정서상.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뭐 유로존에 있는 특정한 국가도 배척하지 않아요. 배척할 필요도 없고. 예. 그냥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죠.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예? 게 있을까요? 근데 하여튼 그게 참 이게 참 재밌는 거라는 거죠. 국민 의식이 대중 여론이 한쪽으로 막 몰려갔다가 또 이렇다 싶으면 또 이렇게 했다가 참 예. 어쨌건 중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어느 순간 이제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이 좀비라는 걸 몰라.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냐면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 없단 얘기예요. 이 좀비라는 얘기는 여론에서 한쪽으로 몰고 가면 여기에 동화돼서 움직이는 사람이 거의 90%란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자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지금도 코인 시장에서 어찌 보면 그냥 분할 매수해야 될 시기일 수도 있는데 이 시기에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오면 사람들은 아 이거 지금 시기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떠나거든요. 네. 떠나고 또 코인 가격이 폭발하면 또 그때 대출 받아서 대출 받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고 카뱅 지분 모두 흡수한다 이 얘기. 한국 한투증권이 예, 금융을 잡는 자가 전체를 잡는 건데 이게 사실 엔트파이낸셜이 IPO를 2023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엔트파이낸셜 몸집이 워낙에 거대해져가지고 가만히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이커머스하고 관련돼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인도 관련해서 뭐 아니면 미국의 뭐 관련해서 그런데도 서서히 지분 확보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쨌건 카뱅 같은 경우도 중국계 자본이 개입이 분명히 카카오페이 같이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운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